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오늘 금요일에 아프신데도 부상 투혼을 발휘해서 나와 계신 요 금요일 팀입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왼쪽부터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박철순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이 엄청 고생을 해주시고 나머지 두 분은 좀 아프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송유 매니저도 아팠었나요? 예, 저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보다도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제 안부를 물으시니까 예. 저는 이제 좀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사실 저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예, 저번 주에만 잠깐 단기적으로 예. 예, 악재가 꼈던 것 같습니다. 네. 독감? 뭐 독감보다 조금 센 코로나가 이제 왔었는데 네. 예, 근데 이게 두 번째가 더 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예. 와, 거의 죽다 살아났네요.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 그냥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수염도 좀 길러보고 예, 일주일 동안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지금은 네. 굉장히 말짱해 보여요. 제가 제일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철수 매니저님은 코를 훌쩍훌쩍 하고 계셨고 네. 살짝 뭐 감이 있습니까? 이런 독감, 저는 감기. 없습니다. 약간 근데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비염기. 네. 다행이네요. 조선일 매니저님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보다는 약한데, 독감이 장난 아닙니다. 독감 걸리면, 정말 이게 아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너무 힘들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십시오. 이 코로나보다 더 아픕니다. 걸린 분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본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다 낫고 있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일 매니저님 이제 PT 하실 때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전망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뭐 지수가 올라온다 그러더라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힘든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오늘 5G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실제로 요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들고 계셨던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반도체로 올라가는데 또 2차 전지는 떨어지고 리오프닝은 좀 갈까 말까 하다가도 화장품 뭐 등등 해가지고 리오프닝주 쭉 올라와주고 이거 갈피를 못 잡겠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 주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지금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뭐 지난주로 있고, 최근에 가장 우리 증시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성장 모멘텀은 없는 상태잖아요. 예. 사실 상승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는 악재들은 많죠. 뭐 계속되고 있는 뭐 경기 침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 또 어느 날은 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뭐 작은 이슈밖에 안 되는데 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격하게 밀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11월 이후부터 지수의 어떤 흐름들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좀 빼고요. 종목에 좀 집중을 좀 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익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기업들이라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평균 어떤 주가의 흐름 대비했을 때 종목들의 평균 움직임에 대해 비해서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약하게 반응을 좀 했었고요. 실제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오랫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섹터가 없고 돌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잠깐 간과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실제로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지수의 변동성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컨텐츠주 이런 거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셔서 작은 수익을 좀 약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11월 달부터 보니까 이익만 좀 집중을 해도 충분히 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다수 나오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 빠른 순환 매장을 다 맞춰서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으니까요. 지금은 철저하게 내년에 좀 시설을 좀 멀리 좀 보시고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1분기 이때 실적이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비중을 좀 확대해 놓으시면 연말에는 좀 그래도 편한 따뜻한 연말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긴 안목으로 보자. 요거 쇼텀으로 보기에는 다 따라가기가 어렵다. 네. 차라리 뭐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면 좀 길게 보는 종목에 네, 약간 이제 넣어놓자. 증권사 쪽에서도 사실 운영사 쪽에서 마찬가지고 그렇게 너무 짧게 보지 않고요. 지금 내년 이익 팩터가 좀 있는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급들도 아마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올리기 좀 어렵잖아요. 안정적인 좀 시총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기관들도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같은 방향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떠신지요? 다음 주에 뭐 CPI도 있고 FOMC도 있고 요 변동성이 좀 지나가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보고 계신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상 이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11월 30일 날 그날 1조 3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9월 30일부터 저도 이제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의 배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또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 어제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까지 1조 3천억을 원래 11월 30일에 매수를 했다가 1조 한 4천억, 5천억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포지션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향에 배팅할 때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착신을 하면서 또는 공매도 치면서 그쪽에 이제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괜찮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12일 날인데 지난번 이제 9월 달에 이슈가 됐던 게 있었죠. 바로 강원도에서 ABCP 유동성 채권이 2,050억을 그때 못 갚으면서 디폴트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트리플 A인데 국가신용등급이 AA 플러스니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거의 한 20조 원 넘게 풀었는데 이게 다 안 됐어요. 근데 12월 10일 날 강원도에서 이제 9일이죠. 오늘이니까 오늘 강원도에서 이제 그 2,050억 ABCP 만기가 도래하는 거를 갚자라는 게 통과됐기 때문에 12월 10일 날 갖고 난다면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CP 관련 이슈는 이제 끝납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그거 외에도 달러인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30원까지 얼마 전까지 올라갔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의심됐던 게 고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금에서 환해지, 그러니까 달러 해지를 들어갔습니다. 달러 해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화성 있는 달러가 많이 이제 풀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는데 뭐 다음 주에 뭐 당연히 12, 13, 14 FOMC 회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내 달러 그리고 이제 유동화 증권 ABCP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됐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FOMC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그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의장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파월 의장처럼 비둘기 인사함이 없다, 인사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에 50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것도 많이 올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조금씩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뿐만이 아니고 내년 3월이나 5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좋은 종목들이라면 배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죠? 예. 무조건 올라갑니다. 소미 매니저 옆에서 놀라는데 소미 매니저님은 조금 그것보다는 네네. 덜 좋게 보시는 거예요? 두 분 의견 반반 합친 하이브리드인데요. 저는. 하이브리드.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사실상 뭐 FOMC나 CPI라든가 다 금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일어났냐부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공급난이 생기고 이 공급난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악재가 계속해서 지속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어느 정도 봉쇄가 완화되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대형 이벤트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큰 두 가지 악재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 반등 추세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관점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대낙폭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12월에도 우리가 좀 과대낙폭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눌려오면서 조정받았던 5G 섹터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과대낙폭 위주로 그리고 성장 동력하고 영업이익 확보한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언급은 네네. 계속 간다는 의미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약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한순간에 이렇게 체질 개선이 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도 5G도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 왜 시장을 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가던 게 조금 더 가는 그런 움직임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세 분께서 주시는 다음 주 섹터, 다음 주 종목 요게 또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다음 주 구해줄 섹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약, 방산, 또 2차 전지 장비. 네. 오늘 2차 전지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 보면 SDI, 엔솔, LNF. 사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리버레이션 때문에 사실 지수 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급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니까 아무래도 대형주가 빠져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게 저는 그중에는 장비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조금의 하락이 다음 주 갈 거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이유로든 밀려버리면 네. 장비도 힘을 못 쓰나요? 아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소재 부품 장비도 보면 소재는 제일 많이 밀렸어요. 거의 뭐 빨간불 켠 종목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좀 대표 종목들 그렇죠. 중에는 장비 중에는 올라간 종목들도 꽤 있었단 말이죠. 어허.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다음 내년 이제 투자에 가장 먼저 수익이 들어오는 데가 장비 쪽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에 많이 집중을 한다는 거죠, 시장도. 그래서 수급 유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장비주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일 매니저님은 방산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래도 믿을 건 방산밖에 없습니다. 네. 이슈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슈가 없지가 않죠. 예,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성장 동력, 영업이익 확보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이기 때문에 예. 사실 방산은 이제 막 성장 단계거든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는 제약. 코스닥 종목 제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스닥도 있고 뭐 코스피도 있고요. 다 좋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감기를 걸려 보니까 감기를 걸려 보니까 예. 야, 이거 정말 제약 바이오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감기 관련 종목은 쫙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생활에 밀접된 종목으로 그럼요.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가장 또 자신감을 비춰주신 송일 매니저, 가장 건강하니까 먼저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게 이슈가 있다. 어떤 이슈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중에서도 종목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뭘 보시는지 조금만 옆으로 가실까요? 그럴까요? 네. 예,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 성장 단계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지 단계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무기체계 획득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산 좋은 거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K방산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군에서 소요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예산 편성을 거치게 되는데 예산 편성 거치고 나면은 연구 개발합니다. 근데 연구 개발이 이제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장 빠른 거는 5년, 긴 거는 10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 이후에 양산이 들어가고 실전 배치까지 이루어지는데 최소 못해도 25년이 걸립니다. 근데 K방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 와 있냐면은 양산 단계를 넘어서 실전 배치까지 넘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지금 요 중에서 네네. 어떤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방산 업체들은? 그렇죠. 저희가 뭐 지금 예산 편성만 했으면 무기를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는 MRO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양산까지 끝내고 실전 배치하고 수출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 수주 내용이 오히려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고 사실상 이 방산에 있어서 지금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앞전의 단계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막 빛을 볼 수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면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방산업체들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뭐 넥스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연초 주가 대비 현재 주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특히 연초 같은 경우는 코스피 3,000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 많이 흘러내렸는데, 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맨 밑에 S&T 중공업 빼고는 현재 지금 20%에 30% 연초 대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S&T 중공업은 왜 그렇지 못했냐?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방산 외에도 자동차 차량용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 85%가 차량용 부품이기 때문에 방산 비중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수혜를 덜 받았기 때문에 주가에도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이 S&T 중공업만 빼놓고 보면요, 대다수 종목들이 평균 20%에서 30%까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넥스원도 6만 원에서 9만 원. 예, 거의 대부분 앞에 숫자 바뀌었습니다. 어허, 예, 예. 4만 원에서 6만 원. 그렇죠. 3만 원에서 4만 6천 숫자가 원. 바뀌었습니다. 어허. 여기서 보면은 상승 요인 보시면은 뭐 누리호 발사, K9 자주포 수출, 뭐 전투기 개발, 폴란드 수출.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쌓은 실적이 나와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전차, 뭐 로켓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나가서 경공격기부터 해가지고 위성 레이더까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은 이제부터 본격 성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있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하고 방산을 중점으로 본격적인 수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국방장관까지 같이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지금 이제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지금 이제 우리 측에 제시한 내용인데, KF-21 일부분을 폴란드에서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폴란드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겠다 제안이 왔습니다. 방산업체 회장이 제안이 왔고, 지금 이제 폴란드 대통령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내용을 지금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왔죠. 지금 최근에 전차랑 그리고 자주포를 우리가 수출했는데 행사장에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직접 나와서 사실 이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1차 지금 이제 초도 물량이 지금 납기일에 지켜져서 납기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도 물량에 지금 대통령까지 나와서 굉장히 추가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더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소 1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게 때문에 지금 무기 네네. 많이 파는 데가 유럽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그 무기 체계가 유럽 거하고 호환이 돼가지고 너무 잘 됩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인기가 있다. 그런 가성비가 얘기도 좋고, 봤습니다. 폴란드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미국 방산업체가 견제를 했습니다. 한국은 납기를 못 맞출 거다라고 했는데 4개월 만에 맞췄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요. 우리나라를 근데 말이 됐습니다. 지금 과소평가를. 말이 됐고, 예. 지금 사실상 이게 유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테러 단체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형 무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약간 재래식 무기보다는 현대화 무기를 어떻게 보면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글로벌 전체가 방산에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로키드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주가가 신고가 계속 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위산업 관련 주요 뉴스입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을 좋게 보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사우디도 지금 큰 손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히나 이 방산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섹터인데 대통령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발표인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K방산인데 전 세계 수출 8위에 지금 등극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가 수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점이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조금 메인인데 오. 굉장히 매직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그동안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예. 다음 주 이벤트 있냐면은 없다고 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오, 예. 해외 고객? 그럼요. 예. 이야. 이제 큰 손분들이 오시는데 뭐 폴란드, 핀란드, 뭐 이집트, 사우디 핀란드도 와요? 그럼요. 휘바. 7개국에서 옵니다. 7개국에서 오는데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럼요. 실제적으로 무기를 구입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 고위 관계자들이 7개국에서 52명이 방문을 합니다. 이야. 예,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비 시연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우리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요게 이제
뭐 방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네네. 오르다가 태조 이방원한테 같이 오르다가 또 네네. 쉬는 타이밍이 있었으니까 이런 이슈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확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또 이런 알맹이를 알맹이가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수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박재수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 좀 이제 건강한 기업을 찾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수익 연결까지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 깔끔하게 끝입니다. 예. 해외 고객 누가 몰려오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네네. 그 방산주들의 주가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이제 질문을 한번 네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죠.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방위산업 sek터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단기적으로 이제 얼마 전까지 9월, 10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이제 공매도 치거나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수급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수급이 약간 종목 바이 종목인데 지금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방산도 방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인지 아니면은 메인 대장주격인지에 따라 틀린데 사실 저는 대장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대장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관 수급 유입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도 약간 비슷한 안 좋아하실 것 비슷한 같은데. 건데 아니요, 저 방산주 좋아합니다. 네네. 왜냐면 지난번에도 네네. 점수 되게 좋게 아, 드렸거든요. 그럼요. 네. 그것도 한 일주일 뒤에 가는 걸로 아, 기억해요. 예, 잘 갔습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수급 때문에 그런지 한 1주, 2주 정도는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아직 하향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대표주들 중에 많은데 그런 거를 그냥 바로 담아도 되는지 아니면 좀 이게 네. 분할로 담아야 될지 예. 약간 기술적 분석을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네. 월요일날 잡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전략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수급이 약한 종목들이 있어요. 진짜 분명히 이 기업은 성장 동력하고 이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밀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금 당장 다음 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증시가 눌렸을 때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 우리가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이익을 극대화하고 조금 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저는 눌리더라도 진짜 이렇게 성장 동력이나 영업이익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마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아까 네네. 브리핑하는 거 안 들으셨죠? 분할 매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잘 듣고 있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매니저님. 네네. 차트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또 질문 드리면 네네. 요새 방산주를 다 이렇게 보면 차트를 보면은 헤드앤숄더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약간 차트가 네네네. 그래서 야 이게 반등 나오면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감정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차트가 방산이 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좀 그게 걱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약간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짜 거의 요새 대부분 종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지지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충분히 그 이제 지지 구간을 훼손하더라도 분할 매수로는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네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수주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방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수주를 받은 건 아니고 다음 네네. 주에 K 고객님들이 오시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수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고, 팁을 좀 드리자면요, 네. 굉장히 진짜 실적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수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쌓아놨습니다. 쌓아놨지만은 계속해서 논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까 제가 힌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15일날 이제 주요국에서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방문하신 일정에 그 회사가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회사를 방문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저희들 별점을 몇 점을 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점, 4점, 3점 반. 박철수 매니저님 방위 산업 좋아한다고 하시더니 네, 좋아요. 3개 왜냐면은 반. 제가 오늘 가져온 장비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실적이 진짜 내년부터 굉장히 급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추세가 좀 약간 요새 기술적으로 약간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사람들이 쉽게 못 잡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종목 선별에 좀 신경을 쓰시라고 일단 한 개 반의 경계감을 드린 거고요. 네. 종목 가져 넣으신 거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라 잠시 후에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은 하나 깎으신 이유는 네, 깎은 뭔가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아닌가 하고 수급이 이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개 때문에 하나 깎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5점 만점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슈도 있고 저가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히 만점 주기가 싫어가지고 이게 인성이 나와요, 이게 별점에. 예. 괜히 송유 매니저님 네네. 만점 주기 싫어서 하나를 뺐습니다. 네, 그럼 송유 매니저님 그 탑픽은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당연히 실적 좋아야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1.25%부터 9.21%가 있는데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인데 2019년도 영업이익률입니다. 1.25%밖에 안 되는 반면에 내년에는 무려 10%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은 성장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면 도움 될 만한 기업이니까요. 잠시 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방산 들어봤고요.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한번 모셔볼까요? 2차 전지. 장비랑 다른 전반적인 2차 전지의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2차 전지 장비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도 또 2차 전지 장비 쪽을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아까 조선일 매니저님이 그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예.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예, 예. 생활과 밀접한 거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보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사실 이 장점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인프라도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타기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점점 이제 환경은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또 2차 전지 장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장비주를 다시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장을 좀 보시면요. 예. 네, 일단 지금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이 뭐냐라고 보면 바로 전기차 경쟁력을 갖고 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결국 없어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고요. 결국은 전기차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왜?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전기차고 친환경 자동차 중에 아직 수소차는 조금은 경쟁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실적으로도 잘 이어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당연히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주요 부품인 배터리 회사들, 셀 회사들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을 좀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산업 밸류체인들은 대부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 나와 있죠. 장비 쪽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2차 전지 장비 쪽이 좀 주춤했습니다. 소재나 아니면은 부품주들 대비했을 때, 특히나 소재 관련된 기업들, 셀 기업들 대비했을 때 주가가 올해 좀 잘 못 갔었죠.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주요 고객사가 이제 배터리 기업이죠.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우리나라 국내 3사 기업들이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273기가와트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올해 같은 경우 367기가와트까지 늘었어요. 약간 투자가 좀 밀리고 증설이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한 30% 이상대 성장을 이룬 게 올해였고요. 자,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파 증설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고 유럽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장비주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파의 합산을 좀 보면은 사실 2021년도부터 2년도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실제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다 이 정도까지 갔어야 돼요. 그래프상으로는. 근데 이게 최근에 올해 있었던 이런 경기 침체라든지 캐파 증설이 좀 지연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감소를 했지만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 이제 2025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본격적인 캐파 성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캐파에 들어가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먼저 장비고요. 그다음 뭐 부품, 소재 다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먼저 들어가는 게 장비기 때문에 집중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게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하늘색이 LG 엔솔이고 네. 중간에 하얀색 비어있는 게 이거 화면에 안 나오는데 이게 SK온, 맞습니다. SK 쪽 그리고 삼성 SDI가 위쪽, 네, 저 맞습니다. 남색 네. 이렇게 해서 22년, 23년, 25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캐파가 늘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은 지금 주가 내려왔는데 자,
일단은 2차 전지 장비 업체 최대 리스크들이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 소재 기업들, 셀 기업 대비해서 못 가게 했던 이유였는데, 자, 일단은 고객사, 즉 배터리 회사들이죠. 이 회사가 투자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럼 공장 짓는 것도 밀릴 수밖에 없겠죠. 공장을 안 지으면 장비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고 이게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투자가 확실하게 지금 재개가 된 상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 장비 업체들과 엄청나게 경쟁이 많았습니다. 항상 지금 우리의 경쟁, 이 배터리 관련된 소부 장기업들의 모든 경쟁 상대는 거의 중국이죠. 하지만 자, IRA 법안이 미국에서 나오면서 중국을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까지 미국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조인트 벤처와 함께 일단은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5년도까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 이슈는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내년부터 그 성장폭이 공장을 짓는 성장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이 2차전지 장비 쪽을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장비 쪽에 쇼티지가 좀 전망이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2024년도와 25년도 쇼티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캐파를 짓고 있지만 딜레이가 된 것들 때문에 한동안 어느 시점에 오면은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배터리 캐파 증가 속도 대비했을 때 지금 글로벌 전기차라든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ESS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게 지금 업계 전망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캐파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들어가는 장비주들은 가장 먼저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북미 자동차 OEM 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박찬수 매니저님 주제거든요. 담당하는 그 PD가 네. 2차 전지를 하도 싫어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을 못 썼다고 하네요.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예. 제목을 이거 사실 아,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만들면 혼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시간이 여기. 없대요. 예. 자, 북미자동차 OEM사의 예. EV 배터리 이제 기 확보 물량이 요거 지금 중요해요. 네, 이 중요합니다. 55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현재 기준으로 최근 통계상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앞에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갈 거를 이제 챙기려면은 1000기가와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국에 있는 지금 OEM사들이요. 자동차 OEM사들이. 그래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라든지 우리나라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어겨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단 중국 기업들이 지금 도태당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에서 막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유럽의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시장 점유율이 딸립니다. 그래서 얘는 잘 못 만들어요. 네, 못 만들긴 합니다.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맞아요. 잘 만들죠. 다음이 있어요. 예.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이 두 개가 일단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중국을 막았고 유럽은 아직 우리와 게임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만큼의 물량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물건을 가져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북미가 실제로 보면 LG 다이너스도 그렇고요. 지금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양산 시점을 보면은 2020년도 올해 벌써 나온 것들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 쪽의 공장에서 이미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내년에도 테네시에서 나옵니다. GM과 조인트 벤처 쪽에서. 자, 그리고 2025년 계속 2022년, 내년, 내후년, 25년도, 30년도까지 계속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허. 자, 그리고 SK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단독은 아니고 스텔란티스와 이제 역시나 조인트 벤처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굉장히 내년부터 실제 공장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가 이미 수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또 추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방금 보여드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표로 나타낸 건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대신증권에서. 그래서 자, 보시면 자, 2023년도 내년입니다. 내년. 자, 2020년도 벌써 미국 테네시 쪽의 공장은 증설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여기는 지금 SK온 쪽에서 이미 2022년 현재 하반기 때 이미 공장 증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세 회사가 다 들어갑니다. 이 말은 세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2023년도 내년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전체 회사들이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가 더 이상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수주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공시들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기 전부터 미리미리 업체들을 선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최근에 4분기 들어가지고 수주가 쌓이고 있는 기업들이 장비주 중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실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는 점.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2차전지 제조 또 있어요?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있는데 예, 자, 예. 자, 그래서 결국 예. 배터리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던 장비 업체들을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미국 기업들과 계속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없는 상태고요. 유럽과도 역시나 저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 수혜를 볼 겁니다. 네, 다음 장 또 있을까요? 네. 자, 수주장고 또 있는데 이 자료 이거 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거를 이 자료를 볼 수 예. 있는 것들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요거는 네, 그리고 요거는 수주장고가 그만큼 수주장고. 쌓이고 야,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예, 예. 또 있어요. 자, 또 있는데 또 이것도. 자, 결국은 이겁니다. 예,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겁니다. 북미 쪽에서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면서 공장 증설로 인해서 장비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쪽이 나중에는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장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공장 장기 업체들 저 PER이다. 자, 아니, 뭐 넘겨주시고요. 사법고시 보세요, 이렇게. 네, 예. 네, 저 PER입니다. 저 PER 낮아요. 네, 이거 굉장히 기가 낮습니다. 막히게 쌉니다. 아, 사실은 저는 이 전 거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는 사실 이 전 거, 요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네. 사실 앞에 내용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아는 이미 거죠. 다 나온 맞습니다. 내용이고 맞습니다.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그거 다 끌어다 써서 장비한테 밸류에이션 주고 그렇죠. 런 다음에 지금은 아, 너무 밸류를 높이 줬나? 하면서 좀 떨구는 시점 아닌가라는 타이밍이 궁금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이런 수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장비주들의 밸류를 높게 쳐주기가 좀 어려웠어요. 음. 그래서 사실 최근 한 2, 3개월 전에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2023년도 내년 어떤 이익을 대비했을 때 밸류가 좀 높게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주가 쌓이면서 실적 전망들이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장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PER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요. 말로 갈수록. 그렇다 보니까 저평가 매력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과 2, 3개월 전보다 훨씬 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장비주다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다가 실제로 다음 장 보시면 소재나 또는 부품주들 대비했을 때 가장 밑에 있는 게 지금 장비 업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소재 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차익 매물 나올 때 소재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재 업체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나오니까 네. 남색이 장비 그쵸. 그리고 파란색이 지금 셀 네. 소재는 소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돼 있어요?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250배? 네.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 셀 업체들의 어떤 전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장비주들은 지금 실적이 훨씬 더 높게 아하.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최소한 어허. 중간 정도는 가져야죠. 그래서 그렇네요. 엄청나게 지금 저렴한 구간에 있는 저평가? 게 장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왔네요.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입니다. 오늘 혼자 다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뭡니까, 자, 이거? 여러분, 자, 네. 글로벌 고객사가 거래하고 있는 네. 기업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선도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 그래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단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면 그래도 괜찮다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를 좀 보셔야 됩니다. 실제 지금 수주 잔고가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들 중 리스트를 쫙 보신 다음에 공시를 한번 쫙 보세요. 그래서 공급 계약 공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 훨씬 더 안정성을 좀 가지고 베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와 그다음에 내년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좀 베팅하시면 일단은 내년 무난하게 아까 뭐 방산주와 비슷하게 같이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확실해요? 네, 끝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없습니다. 진짜 끝이네.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대단한 거 얻어가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그 위치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민서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질문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시큰둥한 명예씨님의 표정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분 중에 한 분께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질문해야 된다. 패스하겠습니다. 예. 그럼 조선님 매니저님. 예, 각형 파우치하고 이제 원형 따로 있는데 다 네. 들어갑니까? 갖고 오신 회사가 네, 그 각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장비가? 지금 가져온 예, 종목이. 탑픽이. 지금 원통형 쪽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비 쪽 보니까 네. 한 2, 3년 이상 적자가 많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근데 턴 어라운드 합니까, 금년에? 어떤 장비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갖고 오신 종목.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해주셔서 송률 매니저님도 질문 가도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네. 네, 제가 질문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너무 좋고 실적도 좋고 선도 기업이다.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송률 네. 매니저님 별점 네네. 5점이길 바라보면서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5! 네네. 와, 진짜 5점이네. 진짜로 5점을 주셨네요. 그럼요. 저렇게 열변에 토하시는데 안 갈 리가 없습니다. 이게 안 갈 리가 없고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테슬라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고 그리고 공매도 타깃이 됐다고 해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안 좋긴 했지만 최근에 좀 장비 같은 경우는요 많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3개를 드린 이유는 FOMC 앞두고 조금 네.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말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내용이 많을 줄 몰랐는데 네, 다음엔 좀 네, 줄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일 매니저님은 왜 예. 하나 빼셨나요? 저는 이제 약간 실적을 약간 우려했었는데 실적이 네.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 더 드릴 걸 그랬나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탑픽 종목은 어떤 것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턴키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일괄 수주가 가능한 최초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다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뭐 기타 음극재 첨가제라든지 신성장 동력까지 갖고 있어서 단기 중장기 매력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의 2차 전지 장비 탑픽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아프신 데서 힌트를 얻어서 제약바이오를 갖고 오신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저 오늘 밤 안에는 퇴근을 해야 되니까 적당히 길게 짧게. 해주시면. 예, 적당히 저는 길게. 박 매니저님이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예, 예. 제 순서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약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말 비몽사몽인데 지금요. 아주 좀 건강해지긴 했는데 와, 여러분 코로나보다 몸살 감기가 더 아픕니다. 조심하십시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대표적인 감기약을 만드는 종목들입니다.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는데요.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쁜 미인을만 갖고 나왔어요. 미인 차트만. 그래서 3일, 대원, 유유, 광동인데 이거 외에도 한 5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은 차트가 안 이뻐서 안 갖고 왔는데 아하. 상당히 이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광동 쌍화탕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대원 판콜? 아니에요? 콜대원. 짜라짜. 콜대원. 예. 짜먹는 거. 그렇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호가 우위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는데 아시죠?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한테 지금 큰 일을 받고 왔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그래? 이러면서 호랑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따라와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하고 갔는데 결국 뭡니까? 여우가 무서워 도망가기 아니고 호랑이가 무서워 도망갔는데 저는 거꾸로 이 코로나하고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몸살 감기인데 예. 와, 저는 코로나보다 몸살 감기가 더 무섭더라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가우이. 자, 근데 이게 왜 이 얘기 했냐면 예. 독감 환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많아요. 실적을 봤을 때도 그렇고 독감 환자 그러니까 그 독감 감기약을 만드는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2020년, 2021년.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약만 받고 이 독감약을 안 만든 거예요. 아하. 근데 미국이 1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6,800명이 걸렸었는데 입원한 환자입니다. 입원한 환자인데 한 달 만에 12월 초에 보니까 이게 12월 6일 날 발표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7만 8천 명으로 10배가 늘었습니다. 이거 수치도 10년 만에 최대인데, 그러니까 코로나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독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지난주 금요일 날 수치인데요. 자, 10월 2주부터 1000명당 숫자입니다. 예. 6.2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9.3명. 그리고 3주 전이죠. 13.9명, 15명. 더 늘었습니다. 지금 예. 이번 주에도. 근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소아청소년 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세부터 12세가 많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들인데 22.7에서 이게 전체 1000명 중에서 걸린 건데요. 무려 한 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애들 학교에 가면은 이쪽 저쪽에서 반에서 그냥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셨죠? 요 13세에서 18세는 아예 환자가 없나 보네요. 이 차트가 원래 이제 앞에 있는 수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데 아하. 전반적으로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주 많이 대비 늘었다?
8배 늘었다고 하는데 수치가 정확히 안 나와서 아하, 뺐습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19세 이상은 조금 감사한 수치인데 음.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저는 고등학생도 아닌데 왜 걸렸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은 젊으니까요. 예, 마음은 젊으니까. 네. 자, 2019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최초로 짜먹는 약을 감기약을 수입을 했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힌트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여기 이미 벌써 나왔죠? 상호명 딱 이렇게 네, 있습니다. 나왔죠. 근데 이 회사가 매출 규모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아우, 좋네요. 조금 이따가 이 수치가 보면 아주 기가 막힌데 이 네. 수치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음. 여기까지만 저는 빨리 간단하게 요점 정리만 해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죠. 종합 감기약 뭐 이런 거 파는 회사인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제약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님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진짜 감기약 만든 회사 가져오셨더라고요. 예, 지금 맞습니다. 보면은 네, 진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근데 약간 파이프라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모멘텀이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파이프라인은 좀 약한데요. 네네. 실적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기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이제 감기약이 좀 유명하긴 합니다만 오렌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오렌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돼 있기 때문에 약별로도 이제 컨텐츠별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감기약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그렇죠. 건가요? 제가 걸려보니까 이 감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감기 걸린 다음에 감기약 파는 회사만 계속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이 회사가 제일 좋았나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수 매니저님 질문 있으신가요? 제약주가 보통 그 성수기가 언제인가요? 아니면 그리고 그 보통 성수기라고 하면 미리 좀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중간에 딱 성수기가 터지고 나서 그때 매수하는 보통 게 이제 좋은가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15년도에 한미사이언스 추천드려갖고 그때 이제 많은 수익을 드렸을 때 사실 소문이 안 날 때가 좋죠. 근데 지금 저도 지금 감기 걸렸지만은 감기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기 쪽은 안 보고 아까 보시는 2차 전지나 다음 주에 이슈가 있는 방산주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실 때 이런 때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 안 보이고 있나요? 감기약에 대해서? 감기가 별로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코로나만 지금 그죠? 코로나만 이렇게 신경 쓰고 감기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독감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관심 안 나오고는 가지고 있으면 나오고 있는데 매수세를 가만히 보면은 네.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주식에 있어서 기관하고 수급은 좋아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이 기관 외국인을 꾸준히 사고 있고 무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대비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많이 공매도를 치거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4% 5% 이상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예,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은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다음 주에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저희들은 별점을 몇 점 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4점, 4점, 4점. 444? 네. 좀 안 좋은데요? 아니요, 이게 이 뜻이 그렇게도 볼 수 이제 있겠네요. 이 주식을 사라는 얘기겠죠. 444. 아, 444. 그렇죠. 좋다. 444. 네, 송률 매니저님 아주 하나 좋은데요? 왜 깎으셨나요? 저렇게 해석하실 줄 몰랐는데 하여튼 뭐 일단은 전 이 기업을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번은 칠 수 있는 자리고요. 대원 땡땡 아까 뭐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사실 다음 주에 가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4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왜 4개 주셨나요?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 중에 제약주는 이미 코로나가 좀 완화될 때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안정적인 좀 섹터로 보고 바이오였으면 사실 별점 많이 안 드렸을 텐데 네. 제약 쪽이라서 제약이라서. 많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감기를 직접 걸린 분이 말씀을 해주다 보니까 믿음이 진짜 가서. 실감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4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약 관련해서 토픽 힌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송일 매니저님 쓰시는 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2019년도 EPS입니다. 1368원 벌던 게 2020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한 절반, 한 3분의 한 2 이상으로 떨어졌죠. 851원에다가 무려 2021년 되니까 아예 감기약을 안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339원까지 갔다가 올해 예상 목표 EPS가 1831, 무려 한 440% 이상 작년 대비 급등하고 있습니다. EPS가. 돈을 그만큼 많이 번다는 얘기죠. 관심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선인 매니저의 힌트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세 분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섹터와 종목들 선정을 해주셨고, 섹터로 봤을 때는 제약,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방산 이렇게 셀렉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섹터 안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로 짐작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송유일 매니저님부터 네. 방산 지난번에 해주신 종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좋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미사일하고 로켓 맛집이죠. LIG 넥슨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매매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셨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우디하고 지금 이제 무기 관련 지금 MOU를 체결했고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의 매일마다 지금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로켓이라든지 드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요격하기 위해서는 요격 시스템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LIG 넥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 요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넥슨 같은 경우는요 내수보다는 수출입니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영업이익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효자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수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2018년 말에 수주 잔고가 5조 6,500억 가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한 10조 가량 점쳐지고 있고 불과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4년 만에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어낸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올해 영업이익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72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무려 1,900억 가량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두시면은 정말 가장 효자 종목이 아닐까 싶은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종가가 84,000원인데요. 매수가는 84,000원부터 82,60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3,000원, 손절가는 7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한 10%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요게 1차 목표가고 더 간다고 장기적으로 더 간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당장 다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길게 대응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2차 전지 장비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갈 수 있는 종목 다음 주에는 무조건 간다. 어떤 종목이에요? 제발 가라 하나기술입니다. 네, 하나기술인데요. 일단은 그 2차 전지 패키징도 하고 있고 일단 자동화 설비 쪽에서도 턴키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턴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각 또 공정별로 턴키를 먼저 만드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또 주력 사업에서는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턴키가 뭐예요? 일괄수라고 해서 그 턴키 수주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설계부터 뭐 자동화까지 다 해서 그 수주를 맡긴 사람 있죠. 아, 키만 돌리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술력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일괄 수주를 우리가 보통 턴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을 다 이해하고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턴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선도 기업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865억인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올해 연 매출액을 봤을 때는 1,500억 원이에요. 이미 수주 잔고가 올해 연 매출 예상액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낼 수 있고 연말에 사실 2-3개 정도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됐었는데 불과 어제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수주 공시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추가 수주 이슈로 인해서 또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 있는데 뭐 폐배터리 섹터에 대한 뭐 기대감은 다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성능 검사 장비랑 그다음에 완전 방전 장비 쪽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또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억 원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한 100억 원대 가까이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는 400억 원대까지 무려 한 4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만 봐도 충분히 베팅을 맞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 지금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매수가는 62,800원부터 64,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이죠. 6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인 6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하나기술 가는 거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의 매니저님 아프시니까 짧게 드릴게요. 한 1분 안에 요 종목 왜 갈 것 같은지
종목 한번 주시죠. 예, 눈치 다 채셨죠? 대원제약입니다. 바로 콜대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독감이 한 달 만에 무려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무려 48%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수치를 제가 보여드렸죠. EPS가 작년 대비 금년에 무려 440% 이상 급증할 만큼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얼마 전에는 오히려 독감이 터지고 난 다음에 품절 대란까지 날 정도로 약이 없습니다. 시중에. 그 정도로 인기인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차트도 지금 한 1년 이상 매집이 아주 멋지게 돼 있죠. 매수 가격은 17,500원에서 17,000원, 목표 가격은 21,000원, 손절 라인은 1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원제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나기술, 대원제약, 그리고 LIG 넥스원 세 종목 다음 주에 어떻게 갈지. 종목 장세, 그것도 개별적인 종목이 오르는 것도 정말 선별적이거든요. 이 세 종목 어떻게 갈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요거 말씀하실 게 있다고요.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네, 방송 시간 내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오늘 소개드린 뭐 하나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뭐 주간 증시 일정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송윤 매니저는요. 예,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지 못한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전달드릴 창구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님. 네, 공개방송 이따 2부에서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밴드에서 저도 조선일 검색하면 나옵니다. 많은 정보를 드리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세 분 매니저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별점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별점이 많았고 질문도 많았었는데 이 별점을 정리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민수 아나운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구해줘 다음 주 별점과 함께 각 매니저들이 선택한 섹터와 탑픽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맨 박철수 매니저는 2차 전지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파 증설과 함께 유럽의 신생 배터리사의 공격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2023년 장비 기업의 실적이 성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배터리의 캐파가 필수적인 만큼 배터리 장비의 수요 역시 필연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또 기술력과 함께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관련된 탑픽으로는 턴키 기술을 기반으로 실적이 고성장되고 있고 폐배터리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하나기술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주력 사업인 2차 전지의 사업이 순항 중이기도 하고요. 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방위산업을 선택했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5점을 받았습니다. 무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하고요. 또 K방산이 수출 8위를 차지한 점과 사우디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수출 5대 강국을 위해서 방산에 힘을 쓰는 만큼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LIG 넥스원을 꼽았고요. 중동 지역의 수주 확대와 실적에 대한 고성장 등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제약을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고요. 관련 탑픽으로는 대원제약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독감이 1개월 만에 10배 증가했다는 점과 국내 초등생의 독감 환자율이 48% 증가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고요. 거기에 실적이 440% 증가한 점 또한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설정을 했네요. 네,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투자의 명장의 기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의 개인기 하나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주설 매니저와 함께하는 명장의 기법입니다. 오늘